오늘은 일반고 3등급 중에서 저희가 이제 고려대에 진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3등급? 이게 3등급이 고대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아마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격한 학생들도 있고 1단계에서 서류전에 통과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1단계가 통과가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고대가 이렇게 1단계를 통과를 해갖고 학교 추천전이나 학업 우수형의 면접 응시율, 그 다음에 뭐냐면 수능 최저 충족률까지 따지고 충원율까지 따지면은 실질 경쟁률이 얼마밖에 안 됐죠? 대부분의 학과에서 1.5대 1 전후였습니다. 충원율까지 따진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1단계 합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1단계가 만약에 합격이 된다고 한다면 충원율까지 따지고 난다고 한다면 결국은 대부분이 1.5대 1 전후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 중에서 내가 내신이 3등급 되어서 1단계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합격한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때 통과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은 대부분 합격을 했고요. 1단계 통과된 학생들 중에서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통과되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큐브레인에서 일단 1단계를 통과를 해서 최종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고 1단계 이제 서류전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좀 보여드리면 고대 건축학과 2.95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 가정교육과 3.34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 10분자원 경제학과 3.45등급이 있고 고대 서호서문학과 2.88등급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고대 학교 추천의 일괄합산 방식, 작년과 같은 이런 방식은 1단계 통과가 아니니까 그런 거기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재작년 자료까지는 저희가 포함을 했고요. 재작년에 1단계에서 5배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좀 이렇게 과별로 그 특징이 될 만한 학생들을 갖고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있고 이 중에서 서류전에 통과됐지만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내신 등급이 바로 1단계를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왜 1단계 통과가 되면 면접 응시율, 수능 최저 충족률, 그 다음에 뭐까지 충원율까지 따지면 실질 경쟁 1.5대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표 의식이 뚜렷한 학생은 자기가 진학하고 싶은 학과를 가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대신 이제 학교를 높이고 싶어. 이렇게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게 제가 얘기할 건 비인기 학과를 노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2학년 때부터. 물론 3학년 때는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오히려 1, 2학년 때부터 내신 성적이 좀 덜 나오는데 근데 나는 학교는 좀 높이고 싶어. 고대 정도는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 때 그러면 비인기 학과를 노려라. 비인기 학과에 맞춰서 노력을 해라. 그리고 나서 복수 전공을 하든 그것도 선택을 해라. 그건 이제 학생의 선택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뚜렷하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대학을 높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지도를 하죠. 근데 보면은 비인기 학과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되게 낮았죠. 그러니까 서서문학과의 학교 추천 경쟁률을 보면은 3.21대 1이었죠. 건축학과는 4.69대 1이었고, 식품자원 경제학과는 4.94대 1이었고, 가정교육과는 5.91대 1이었죠. 근데 평균 경쟁률은 얼마였죠? 6.36대 1이었죠. 그 학업우수형의 평균 경쟁률은 10.83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서문학과는 얼마였죠? 8.33대 1이었고, 건축학과는 8.92대 1이었고, 식품자원 경제학과는 10.53대 1이었고, 가정교육과는 10.90대 1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평균 경쟁률보다 대부분 다 낮죠. 그래서 오히려 가정교육과의 학업우수형 경쟁률만 평균 경쟁률하고 그냥 근사하게 약간 더 높은 정도고 대부분은 다 낮았죠. 그러니까 비인기 학과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에 모두 낮죠. 대체로 내신도 낮습니다. 그래서 자, 서서문학과의 학교 추천 70% 컷이 얼마였죠? 2.16 등급이었죠. 건축학과의 학교 추천 70% 컷이 2.04였죠. 식품자원 경제학과는 1.5로 좀 약간 높은 편이었죠. 근데 가정교육과는 얼마였죠? 2.5였죠. 이것이 이제 작년도에 2021학년도 고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럼 대부분이 보면은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가 60, 서류평가가 작년에 40%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가 된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은 학과마다 이제 차이가 2.2대부터 2.5대, 2.6인 학생들 중에서도 학교 추천 전형, 교과가 60% 들어가고 서류평가가 40%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과를 보면 10분 자원 경제학과를 보면 를 제외한 건 대부분이 70%까지 2등급대가 넘었죠. 근데 이제 작년도 보면 학교 추천 전형의 95.9%는 다 일반고 학생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일반고겠죠. 95.9%가 일반고니까.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가 추천 대상자가 됐어. 그런데 2등급대야. 이런 학생들은 다 어디 넣었던 거죠? 바로 비인기 학과를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아니어도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비인기 학과에 대해서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업부 수형은 어떨까요? 일반고가 반, 특목고가 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모든 학과가 일반고가 반, 특목고 반은 아니겠죠.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별로 잘 선호를 하지 않죠. 예를 들면 서울서문학과는 물론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학과 같은 데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의 3등급대, 과학고의 3등급대 학생들이 건축학과를 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건 아마 일반고일 학생들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2.95등급인 학생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건 일반고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보면 학업부 수형 70% 것을 보면 서울서문학과는 3.54였고 건축학과는 3.03이었고 식품자원 경제학과는 3.01이었고 가정교육과는 3.37이었죠. 작년에 문과대학에서 일부 이제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들 중에서 그 4.60등급인 학생이 이제 합격을 해서 이렇게 4등 후반대인 학교가 이제 학과가 이제 문과대학만 있고 대부분의 이과,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고대가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이 뭐 4등급 초반이거나 4등급 다 미만, 대부분 다 3등급대였죠. 그런데 70% 컷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가정교육과나 이런 데도 3.37이었고, 이렇든 서울서문학과, 뭐 이건 문과대학이 그렇다 치더라도 다 3등급대였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학과의 평균보다 어쨌든 간에 그 컷이 어떻다 낮았다라는 거죠. 이거를 보시면은 좀 이렇게 역시 그 비인기 학과는 내신이 좀 낮구나 이런 사실을 아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경쟁률이 낮고 내신만 낮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고대는 다 뭐가 있죠? 이제 계열적합형을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런데 합격한 최종 합격한 학생들은 아까도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학생들 중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학생들 대부분은 수능 최저 못 맞춘 거고요. 합격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저도 계속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수능 최저 충족률이 그럼 높냐? 높지 않죠. 여기서 보시면은 고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교 추천 전형의 면접 응시자 중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58.8%입니다. 역시 학업부 수형의 면접 응시자 중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얼마죠? 56.3%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학생들이 뭐냐면 전체 응시자가 면접 응시자 중 그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56.3%니까 면접 응시율이 대부분 80%대거든요. 이걸 갖다 감안한다고 하면 전체 지원자 중에 50% 정도나 50% 이하 정도만이 뭐를 갖다 한다? 수능 최저를 충족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어디냐면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고대가 이렇게 내신이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되겠지만은 1단계에서 많이 뽑죠. 특히 이제 작년에 5배수 뽑고 이제 막 이랬죠.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뽑죠? 학업부 수형에서 6배수를 뽑죠. 물론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은 그렇긴 하지만 그 대신 이제 고대 의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30몇 명이었는데 올해 36명 됐고 6배수이니까 216명까지나 지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뽑히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지원자가 얼마였죠? 55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본다고 한다면 1단계에서 5배수, 6배수를 뽑는다라는 건 사실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제 이렇게 기회가 많은 거죠. 그런데 기회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수능 최저를 갖다 충족을 해야 된다. 그죠? 이것이 이제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또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안 되는 학생들을 못 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고대가 이렇게 그 생각보다 낮은데도 합격한 학생들이 간혹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수능 최저. 근데 1단계에서 많이 뽑는 비율,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런 과는 대부분 비인기 학과죠. 이런 특성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학종 준비를 최소 2학년 때부터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미리 이렇게 준비했죠.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바꿔서 이렇게 된 학생들 중에서도 된 학생들은 있지만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이라는 게 그리고 전공적합성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을 보죠. 근데 전공적합성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공적합성이 뭐다? 전공적합성은 전공 관련 활동이 아니라 전공과 관련된
심화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전공적합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양도서나 심화도서나 심지어는 전문서적을 읽으면서 내가 공부한 과정을 나타내는 것.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관심 있는 주제를 탐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학종에 대한 준비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동교육 과정을 통한 심화 과목 이수와 심화 과목이 없는 경우 독서 등을 통한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을 대부분 학생들이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 서류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내신을 극복하고 긍정적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고려대학교 작년도 학종 안내서에서 나온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죠. 자율활동에는 지원자 인성,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 경험, 학업에 대한 노력 및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항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합격하는 사례들을 갖고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이제 학생부에 담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이 내신이 부족했지만 어떻게 서류 전에 합격을 했고 최종 합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동아리 활동을 보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는 지원자의 전공 적합성뿐만 아니라 생활태도, 열정, 도전정신, 문제결력 등 다양한 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진로활동을 보겠습니다. 진로활동을 통해 지원자의 진로 탐색 과정과 관심 분야에 기울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고 진로 탐색 과정과 더불어 세특,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 등 지원자의 진로와 관련된 기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원자의 모습을 구체화하여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 활동 같은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시적 경험이면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학년간 연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교과목 세특과 동아리 활동, 교과목 세특과 그다음에 진로 활동, 동아리와 진로 활동 이런 부분들이 각 과목에 대한 항목별 연계뿐만 아니라 학년간 연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하고 있죠.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보겠습니다. 교과 성적은 단순히 절대적인 점수와 등급만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이수 과목의 난이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자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성적이 점차 향상된 경우에도 학업적 측면에서의 성장 잠재력과 자기개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희 학생들, 합격하는 학생들 중에서 평균이 3등급대였지만 1학년 때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안 좋은 3등급 후반대, 4등급 초반대부터 시작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올렸죠. 점차적으로 올려서 평균이 3등급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실례로 사실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이 성적보다는 좋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로 넣지는 않았지만 1학년 3등급 후반대였습니다. 그런데 2학년 3학년 때 1등급대로 들어가서 했던 학생이 고대 경영에 합격한 일반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대학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평균적인 내신 성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성적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까 계속 평균적으로 3년 동안 우수한 성적을 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긍정적으로 본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독서가 지원자의 꿈과 목표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다른 교과 또는 교과 활동과는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고대가 자소서가 없어졌죠. 그런데 고대가 자소서 없어졌는데 작년도 고대 학종 안내서에 자소서가 있었을 때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내용이지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대 학종 작년도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요? 해서 저희 학교에는 경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혼자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경제 교과서를 구해 읽어보기도 하고 대학생들이 많이 본다는 원서로 공부해 보기도 하면서 경제학자라는 꿈을 조금씩 구체화시켜 왔습니다. 지금 저는 국제경제학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고등학교 때 경제 과목을 배우지도 않았대요. 근데 너 고대 경제학과 들어오려고 하면 이렇게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요? 하고 대학생들이 많이 본다는 경제학 원서도 읽어보기도 했고 국제경제학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럼 뭐죠? 너 고등학교 때 경제학과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학생들이 많이 본다는 경제학 원서 더 프린서플 오브 이코노믹스를 읽고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에도 관심이 있어서 환율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양도서도 있고 심화도서도 있고 이런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의 핵심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에서 얼마나 심화된 과정을 갖다 진로와 연관된 거 심화된 학습한 과정을 나타냈는지, 그래서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을 갖다 검토하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바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식품자원 경제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진로활동을 보겠습니다. 평소 농산물 관련 기사를 꾸준히 읽는 학생으로 최근 강원도 배추값이 과잉 생산으로 폭락했다는 내용을 접함. 특히 정부 정책의 한계를 체감해 이에 대한 보완을 경제이론 측면에서 할 수 없을까 생각함. 온라인 강의 경제학 들어가기 수강 및 맹큐의 경제학 탐독을 통해 수요 공급 법칙 및 탄력성 생산자 이론을 학습함. 배추 시장의 특성을 수요 공급 곡선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 한계의 보완을 수요 측면에서 접근한 결론을 도출함. 또한 밭대기 관련 기사를 읽고 선물 및 옵션을 이에 적용해 보고자 함.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선도거래 예상 이익을 수치를 제시함. 또한 배추 옵션 거래를 가정해 풋옵션 매수자의 예상 이익을 옵션 프리미엄을 갖다 고려해 수치를 제시함. 위 과정을 정리해 농민 피해 완화책 한계에 대한 해결 고찰 및 농산물 선물 옵션 거래 예상 손익 분석을 작성함.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며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완성했고 선물 및 옵션 거래가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달음. 이후 식품유통회사의 의사결정을 탐구하고 싶어짐. 미시경제학 전공도서 발췌독 이후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보고서 식품유통회사의 가격 경제 및 이윤 극대화 전략을 작성함. 시장에 두 개 혹은 임의의 수익 기업이 존재할 때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각각 어떻게 최적 생산량이 도출되는지 수학적으로 직접 그 과정을 제시함.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그 식품자원 경제학과에 서류 중에 통과했던 학생들의 진로활동 사례죠. 또 이번에 가정교육과 보겠습니다. 온라인 강의 학습 동아리를 만들고 진로와 관련된 동물의 행동을 들으며 동물 고유의 행동은 진화의 산물인데 이것은 자연 선택에 의한 결과물이며 자연 선택은 분자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돌연변이와 새로운 유전자 획득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게 됨. 분자 진화의 작용 기전을 알아보며 도서 진화를 묻다를 읽고 많은 돌연변이 가운데 생존에 유리한 형질은 생식을 통해 전달되고 나머지는 도태되었으며 동시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에 의한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 이루어지며 환경에 맞는 동물의 행동과 섭식이 만들어졌음을 이해함. 수평적 유전자 전달 시스템에 관심이 생겨 자료를 찾아보며 NCBI 논문을 갖다 찾아 읽고 초식동물의 경우 풀을 섭취하면서 소화를 돕는 미생물이 소화기관에 공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기를 먹게 되면 가스가 생성되어 풀만을 먹을 수 있도록 진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함. 이것이 이제 동아리 활동에 서류전형에 합격한 가정교육과 학생의 동아리 활동 사례였죠. 요번에 이제 세계지리 보겠습니다. 서울서문학과가 이제 합격한 그 학생이죠. 자, 수업 시간 스페인 지역 문화에 대해 학습하면서 스페인이 하나의 통합된 국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다민족 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됨. 이와 더불어 최근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카탈루냐 분리 독립 이슈 또한 스페인의 문화적 이질성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카탈루냐가 분리와 독립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큰 호기심을 가짐.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 권으로 읽는 스페인 근현대사를 읽고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 요구가 18세기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며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겪어왔다는 것을 깨달음. 또한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분리 독립과 인정의 정치라는 논문을 통해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 요구가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함. 이 과정을 통해 카탈루냐와 스페인의 갈등이 단순하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사실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만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달음. 주도적으로 수집한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를 토대로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지역의 분리갈등 탐구를 작성하며 한 사안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 이게 이제 세계지리 sep틱이었죠. 요번에 이제 건축학과 동아리 활동을 보겠습니다. 2인 1조로 우드락을 이용한 주택 모형 제작 만들기의 전반적인 과정에 기여하면서 완성품을 만드는 재능과 끈기가 돋보임. 평면도 제작을 할 때 논문 RTK GPS 측량과 토탈 스테이션에 의한 교내 평면도 제작 및 전기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한 정밀 측정용 정반의 평면도 측정에 관한 연구 등의 참고 문헌을 이용하여 평면도 개념과 이를 직접적으로 응용하기 위해 공간 능력이 중요함을 인지함. 이에 대학 교재인 최고의 건축 디테일 도시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설계 디테일 도예집을 읽으면서 특히 도시에서 주택 모형의
개방 공간이 중요시되면서 사람들은 밀집된 공간에 살아가면서 개인 공간은 줄어들고 더 많은 공공 공간을 가지게 됨을 깨달음. 이에 모형을 설계할 때 최신 트렌드에 맞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주택과 에너지 관점에서 효율적인 주택을 만들며 공간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건축에 열정을 보임. 대부분 보면은 뭐가 있죠? 도서를 통해서 공부한 심화학습한 과정이 나타나 있죠. 이렇게 비록 내가 이제 내신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공적 합성 관련된 심화도서, 교양도서, 그다음 심지어는 전문서적을 읽으면서 깊이 있게 학습한 과정을 나타나면 충분히 내신을 극복하고 서류 전형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예,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지막 학생부가 남아 있죠. 이럴 때는 이제 3학년이기 때문에 보다 더 내가 1, 2학년 활동과 연계해서 심화된 학습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서류평가에서 유리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갖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